이 사람의 가장 문제는 예. 이 사람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자격이 있는 없어요. 건가? 전혀 없어요. 아니 이건 도저히. 뭐냐면은 그런 도덕성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적, 예.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음. 위안부에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 어떻게 세월호에 아,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아니 세월호 그다음에 한일 동맹이라고 동맹적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진 동맹이라고 이런 바보 같다. 뭐 그건 뭐냐면은 예. 방송이 뭐예요? 공적으로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게 방송의 일인데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동맹은 아니죠. 딱 전쟁이 동맹 일어나면 아니에요. 전쟁에 인게이지 해야 되는 게 동맹이잖아. 그렇죠. 예. 그거 아닌 거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런데 바보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렇죠. 자격이 없는 지난번에 사람이거든. 김병주 의원이 그래서 국회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거기에 바로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요 논평 바꿨어요. 원래 한미일 동맹 썼다가 네. 사과하고 네. 동맹은 잘못됐다. 네, 네. 군사적 협력이다 이렇게 끝내버렸거든요. 자 국민의힘도 반성한 거예요. 근데 왜 이진숙은 반성하지 않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참나. 그게 얼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공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거를 방통위원장이 우연하게 그걸 썼다. 예. 그걸 뭐냐면 이게 말이 씨가 되고 그게 더 흩어지고 그러는 게 일본에서 누가 하나가 골라가지고 그거 예. 하나 썼다. 그럼 그게 점점 커지면서 말하자면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운운하는 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었죠. 예. 국힘에서 그게 나오면은 역사적으로 잘못 기록이 돼서 그렇죠.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진짜로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그러는 사이에 예. 지금 뭐 사도 관광 사도 사도광산. 탄광 예. 예.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대체 뭐 믿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야.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합의해 준 것처럼 보도가 나와요. 지금 네.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제 동원 이런 얘기를 빼고 근데 합의가 없었으면 해줬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찬성을 하냐고요. 거기 가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만장일치거든. 우리나라도 찬성해 준 거예요. 그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 사장 얘기했지만 사장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서는 그렇게 가버리는 하죠. 거죠. 뭐 대충 넘어가자. 이거 저기 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예. 글쎄 이게 올해 말에 이제 만약 정말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모를까. 아니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거는 뭐 정말 친일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거는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닌 것 그것만 같고. 아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뭔가가 지금 이제 더군다나 굉장히 일본 친화적인 그 김태호 안보 네, 1차장 네. 그 사람 온갖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잘리고 계속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강제징용에 관련된 예. 반환하는 문제, 예. 보상하는 문제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탐사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오기가 참 어렵겠지요. 그러겠죠. 근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탐사보도를 해야 되죠. 그거는. 아니 이거는요. 예. 아니 뭐 한다는 얘기가 네. 내년에 한일 외교 다시 수교하고 그러는 게 60주년 하면서 서로 간에 예. 뭐 이거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되죠. 얘기 아니에요. 아니 수교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거기다가 지금 바로 신원식 예. 국방장관 저기 하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하는 거 예. 이것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차츰차츰 아무리 미국이 이쪽 동아시아의 말하자면 일종의 패권 국가를
일본으로 치고 일본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힘을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상해.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태도를 분명히 이걸로 네. 이익을 받는 세력은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그 이익을 받는 세력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동조를 것이냐.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층 저기가 나와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닌가.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왜냐면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MBC 같은 방송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KBS가 지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KBS 같은 데는 할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잘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아니 그 MB도 네. MB는 정말 국가를 여러 가지 수익 모델로 생각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MB도 일본에 대해서는 맞아요. 독도도 방문하고 굉장히 그랬었죠, 직접. 일본 친화적이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네. 국민의 민심을 항상 신경을 맞죠.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뭐냐 이거? 신경 안 써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기 왕이에요 자기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MBC 저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진숙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의혹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진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보도했던 게 종군 기자 기억나시죠? 전쟁 때 그렇죠. 갔던. 근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종군 기자로 가긴 갔는데 본인이 직접 그건 의혹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CNA나 다른 언론사에서 찍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취재한 것보다는 그런 게 더 많이 활용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종군기자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네.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저는 네.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이진숙 후보자도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면 종군기자 활동도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과장 돋보이기 위해서 과장되는 거는 김건희, 이준숙의 공통점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뭐 분명히 과장된 건 있죠. 사실 이제 이진숙 종군 기자가 예. 많이 알려진 것도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MBC 그렇죠. 때문입니다. MBC MBC 에서 무릎팍도사. 예, 맞습니다. MBC 그러니까 무릎팍도사에서 했을 때도 자기네들 안에 자기네들 저기 있는 기자가 예. 그런 아주 흥미로운 예. 그걸 새로운 걸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띄워준 거죠. 맞아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띄워주면은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편승하고 이러는 거는 네.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나와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아니 그래서 이진숙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예. 솔직히 이진숙이 종군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뭐 종군 그렇게 기자 뭐 보도가 해가지고 됐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그때 얼마나 선망하고 인정하고 그랬었죠.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데 사실은 여성 종군 기자로 정말 대단한 저널리스트는 아시죠? 이탈리아의 네. 오리아나 팔라치. 예. 오리아나 팔라치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가서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권력자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네. 뭐 참. 그래서 뭐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답변이나 여러 가지 나온 사실들만 봐도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고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게 과기위원회에서 쭉 하는 거 보면서 그 정동영 위원이 네. MBC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출신이죠. 같이 또 공무원 후배잖아요. 정동영. 그리고 그렇게 아껴 썼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얘기 조금 하시더라고요.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통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기자에 대해서 근데 뭐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 그냥 눈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MBC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는 한 20초 정도 대답 안 하고 막 둘이서 눈싸움하고 그러는데 뭐 MBC 출신이 다 또 훌륭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사실. 네, 그리고 그럼요. MBC도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던 적도 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맞아요. MBC 우리가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으로서 이준숙 보도본부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네. 바로 세월호에 음. 그 잘못된 보도를 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초 그거 보도했죠. 다 네. 첫째로 300명이 다 구조됐다고 그렇죠. 이거를 전원구조 했는데 보도. 예, 이거에 예,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감을 느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음. 그래서 저기 특히 음. 보도하는데 윗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있는데 지금요. 음. 그러니까 MBC에도 뭐 지금 노조 내부에도 노조가 있다고 그러고 있죠. 이것도 참 제3노조라고 해서 지금도 지금 이 뭐- 틈을 타가지고 네. 뭐 지금 이준숙뿐만이 아니라 예. 예전에 이미 한물 갔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다시 다 또 컴백하려고 막 그렇죠. 그러고 있다. 음.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음. 나름대로는 또 무슨 협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맞아요. 시민사회단체도 만들고 예, 그런 그러니까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음. 이런 게 정말 정말 음.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할 것 같은 이 큰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당장의 전투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개가 될지 음.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사람을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라서 후보로 내세운 일부러 윤석열. 고른 거죠. 그러니까요. 참 저는 이른바 일부러 고르고 일부러 골라서 일부러 악역을 할 사람을 골라서 희생 플라이를 시키고 희생 플라이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딴 거 네. 이거 두 가지죠. 음. 딴 거를 보상으로 주려고 할 테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솔직히 이진숙으로서는 예.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회를 삼아 가지고 음. 컴백하려고 그러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게 딱 이게 맞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서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게 공적인 일에 이렇게 사적인 목적으로 서로 간에 이용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자격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 나왔을 때 여쭤봤던 게 아니 이게 일종의 무한 루트처럼 네,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하고 예. 그다음 탄핵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사퇴시키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어디 가서 또 소송하고 뭐 계속해서 이거 일어날 텐데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지금 뭐 지금 방송법 사법 예, 예. 받아들이고 이거는 그렇죠, 언젠가는 돼야 될 그렇죠. 일이니까 언젠간 돼야 돼요.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은 솔직히 정치색 있는 사람들 빼고 그렇죠. 되게 왜냐하면 학자들 중엔 괜찮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죠. 보수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적어도 방송에 대해서 공영 방송에 대해서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고 예.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약간 것들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음. 안 하는 이유는 뻔하다. 뻔하다. 지금 이제 안 그랬다가는 김건희마저 날리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러면 법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 그 김혜경 여사는 7만 얼마 가지고 맞아요. 구형을 500만 원인가요? 구형을 300만 해서 300만 원인가? 구형을 했어요. 그 기준으로 지금 이진숙 법화 사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요. 예. 여러분들 시민들 다 저기를 보셔야 되는 게 그거 왜 구형했는지 아시죠? 아니 왜 구형하고 왜 기소했는지 아시죠? 예. 그거를 만약 배우자가 예. 그거에서 저기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후보한테 또 책임을 물을 수가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 수억을 저기를 해도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영향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네. 그래 그거 하나를 저기 하고 왜냐면 그게 딴 것들은 100몇십 개를 129개인가를 털었어요. 압수수색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여하튼간에 좀 불분명한 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 저기 하더라도 아니 그게 인간인 이상 가다가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정도면 이거는 선관위 차원에서 선관위에서 그냥 징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누가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 하나가 요게 하나 티끌이 이렇게 잘못된 게 있다고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고 예. 그리고 그걸 갖다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한다고 왜냐하면 저 법원에서도 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예. 어려워 할 거라서 음. 100만 원 이하로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걸 갖다가 무죄라고 이런 거는 정말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실수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건 경고해야 되는 실수 그렇죠.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런 정도를 이거를 아니 인간이 하는 일에 이런 정도의 실수가 없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거라고 거다. 나올 판결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겠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저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죄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예. 관련돼 가지고 해서 예. 저기 그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졸렬한 거냐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졸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10만 몇천 원 저거 한 것 때문에 너는 대통령 다시 나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고 만들려고 싶은 하는 거 거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 정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김영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본인 밥값을 왜 본인이 계산을 하냐고요. 본인이 그 선거 자금으로 운영되는 그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하려고 했으면 그걸로 같이 해야 돼요. 왜 이거를 분리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김혜연 여사 측의 주장은 본인 걸 본인이 계산했지 다른 사람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서가 나머지 공용 세 카드를 사람- 네, 나머지 걸 가지고 이제 공용 카드로 그걸로 결제를 한 거지. 그게 7만 얼마거든요. 글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냐? 네. 그걸 그 기준으로 이진숙 씨 법카 쓴 걸 보면 이거는 진짜 이건 몇천 배나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그걸 하더라도 그걸 왜 김혜경 씨한테 묻느냐고. 그러니까요 책임을. 네. 그 말이 안 돼요.